SQL을 다루다 보면 마주치는 정말 강력한 도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서브쿼리와 뷰인데요. 이게 가끔 좀 헷갈릴 때가 있죠. 오늘 이 두 가지 개념 제가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이런 요청을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회사 전체 평균 연봉보다 더 많이 받는 직원들 명단 좀 뽑아주세요. 간단해 보이는데 여기서 딱 막히는 게 있죠. 바로 그 전체 평균 연봉이 대체 얼마인지 지금 당장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값을 먼저 알아내야 뭐라도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쿼리를 한번 짜보기 시작하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직원 이름이랑 연봉을 가져오는데 조건이 문제죠. 연봉이 뭐보다 커야 하는지 저기 저 물음표 자리를 채울 수가 없잖아요. 이 빈칸 대체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서브 쿼리가 아주 멋지게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요. 쿼리 안에다가 또 다른 쿼리를 쏙 집어넣는 거죠. 이 안쪽에 있는 쿼리가 우리가 필요했던 바로 그 물음표 값을 먼저 딱 구해주는 아주 똑똑한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브 쿼리를 사용해서 완성된 쿼리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실행 순서예요. SQL은요, 무조건 저 괄호 안쪽, 그러니까 내부 쿼리부터 실행해서 전체 평균 연봉이라는 단 하나의 값을 먼저 계산해내요. 그리고 그 결과값이 마치 마법처럼 바깥 쿼리의 물음표 자리에 쏙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직원 목록을 찾아주는 거죠. 정말 간결하고 강력하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는 서브 쿼리가 딱 하나의 값을 찾아주는 걸 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비교해야 할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그러니까 하나의 목록이라면 어떨까요?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죠. 예를 들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찾아주세요. 서울의 부서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이럴 땐 평균 연봉처럼 단 하나의 값을 돌려주는 서브 쿼리로는 해결이 안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다중행 서브 쿼리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느낌이 오죠? 여러 개의 행, 그러니까 값들의 목록을 결과로 툭 던져주는 서브 쿼리, 바로 그겁니다. 다중행 서브 쿼리가 진짜 강력한 이유는 바로 이 특별한 연산자들 때문인데요. 얘네랑 짝을 이뤄야 제 힘을 발휘하거든요. IN은 이 목록 안에 있냐? 이걸 보는 거고, NE는 목록 중에 뭐 하나라도 조건에 맞냐? all은 전부 다 조건에 맞아야 하고요. 그리고 exist는 좀 특이한데 값이 뭐든 상관없이 그냥 결과가 한 줄이라도 있냐 없냐 존재 자체만 따지는 친구예요. 자, 그럼 다시 우리 서울부서 문제로 들어와 볼까요? 이걸 IN 연산자로 풀면 이렇게나 깔끔해집니다. 서브 쿼리가 먼저 서울에 있는 모든 부서 코드 목록을 쫙 뽑아주면 바깥 쿼리에서는 각 직원의 부서 코드가 그 목록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만 확인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잠깐 실무에서도 정말 중요한 IN과 EXIST의 차이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성능에 직결되거든요. IN은 서브 쿼리가 반하는 값의 목록 전체를 가져와서 하나하나 비교하는 방식이에요. 반면에 EXIST는요, 값이 뭔지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조건에 맞는 데이터 행이 단 하나라도 존재하는지 그 여부만 확인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을 때 조건을 만족하는 행을 딱 하나라도 찾으면 바로 검색을 멈추는 EXIST가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쿼리가 점점 복잡해져서 나중에 내가 다시 봐도 이해하기 힘들 때, 아니면 맨날 쓰는 쿼리를 또 쓰고 반복해야 할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데이터는 아무나 보면 안 되는데 어떻게 숨기지?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말 정말 뼈 때리는 말 아닌가요? 수십 줄짜리 쿼리 처음 짤 때도 머리 아픈데 나중에 수정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할 때는 정말 끔찍하죠. 이걸 매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한계가 있고요. 바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사, 뷰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뷰는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 복잡한 셀렉트 쿼리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음부터는 이 쿼리가 마치 하나의 진짜 테이블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가상 테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뷰 만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딱 3단계면 끝납니다. 먼저 그 복잡하고 긴 쿼리를 그냥 작성하세요. 그 다음에 그 쿼리 바로 앞에 create view, 내가 만든 뷰 이름, as 이 주문만 딱 붙여주면 끝! 이제부터는 그 긴 쿼리 대신에 select stam from 내가 만든 뷰 이름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박이죠? 그럼 뷰가 도대체 왜 그렇게 강력하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데이터 작업을 완전히 바꿔놓을 3가지 핵심 장점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 3가지는 바로 편리성, 독립성, 그리고 보안성입니다. 하나씩 뜯어보죠.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압도적인 편리성입니다. 뷰는 복잡함을 감쪽같이 숨겨줘요. 막 여러 테이블을 조인하고 그 안에 서브 쿼리가 또 들어가고 이런 50줄짜리 쿼리를 뷰 안에 딱 캡슐화 시켜 놓는 거죠. 그럼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간단한 셀렉트문 한 줄로 똑같은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코드의 재사용성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독립성.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테이블의 컬럼 이름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대로라면 이 테이블을 쓰는 모든 프로그램 코드를 다 찾아서 수정해야 하니까 대재앙이거든요. 하지만 뷰를 썼다면 우리는 그냥 뷰의 정의만 살짝 고쳐주면 끝나요. 뷰를 사용하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은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죠. 뷰가 중간에서 충격을 다 흡수해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보안성입니다. 뷰는 우리 데이터의 아주 든든한 문지기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사용자에게 테이블 전체에 접근 권한을 주는 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대신 딱 필요한 데이터만 골라서 담은 뷰를 만들고 사용자에게는 그 뷰만 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예시가 딱 그거예요. 왼쪽 원본 테이블에는 직원 이름, 부서 코드, 그리고 아주 민감한 정보인 연봉 컬럼이 다 들어있죠. 이걸 그대로 보여주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처럼 v_employee_public이라는 뷰를 만들 때 연봉 컬럼을 아예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들한테는 이 뷰만 보여주는 거죠. 그럼 연봉 정보는 원천적으로 볼 수 없게 되니까 데이터가 훨씬 안전해지겠죠?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쿼리 안에 또 다른 쿼리를 넣는 서브 쿼리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 복잡한 쿼리 자체를 하나의 가상 테이블, 즉 뷰로 만들어 재사용하고 심지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쿼리 위에 쿼리를 쌓고 또 그걸 가상 테이블로 만드는 걸 봤어요. 이렇게 어떤 로직을 만들어서 재사용하는 개념은 정말 강력하죠. 그렇다면 이런 방식 말고 여러분의 작업을 더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또 다른 재사용 가능한 데이터 구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